예, 하지시 퀴즈 가보죠. 한미정상 4월 22일 정상회담 과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별도문건에 도출된 이것을 통해 핵협의 그룹 나왔습니다. 핵협의 그룹 만든 거 워싱턴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 나름대로 이제 가장 컸었고 우리가 핵공유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한일 정상 5월 7일 회담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비우호면 서로에 대해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버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화이트 리스트에 빼버린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가 적시 이행되고 있다 전했다. 우리나라 먼저 이제 손 내밀었죠. 3번 주택임대차 법부 임대차 이한 무장 그리고 이것 부여 보증금 우선 면제권 인정 세 가지 내용 다 기억하시고요. 바로 대항권이죠. 이제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그날 다음부터 이제 이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4번 최근 정치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장 대표의 돈봉투 살포예요. 김연아 국민의힘 전형 공천원 의혹 등. 자, 이거는 뭐냐면 정치 후원금에 대한데 이 후원금뿐만 아니라 돈봉투 살포 같은 것까지 같이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이야기죠. 돈봉투를 준 것과 또는 이제 후원금을 이제 몰래 받은 것 두가 정치 자금에 들어갑니다. 5번 이것은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 일정량 물건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래서 PC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 6번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것에 등록된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원회든 그 다음에 기탁금도 마찬가지로 선관위 통해서 정당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7번 현물지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변에 해당하는 차익을 목적으로 한 이것이 SE증권발 폭락사태 원인으로 지명됐다. 바로 이제 CFD에 대한 얘기가 차익결제 거래죠. 구매와 같은 효과로서 나중에 이제 판매하게 되는 것. 8번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및 나치 독일 나치즘 일부 수정을 재수용하는 사상 네오나치. 마르크시즘을 읽게 되면 네오막시즘이라는 표현을 쓰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9번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미래 채무 상환에 반영한 건전성 정도를 5단계로 분류해서 재무 건전성, 자산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리금융권 이제 상호금융과 이제 그런 어떤 저축은행과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10번 이것은 승계호출을 기반으로 한 음성 서비스로 일정 노세 운영시간 비용수에 따라 목적 장소에서 목적한 곳까지 이런 DRT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DRT 같은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 체제라고 해서 버스가 이제 이동하는 거 7월부터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인의 면허 결과수를 확대하는 골전한 법안으로 이것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실수로 이제 사고 냈다, 교통사고 냈다고 의사면 취소한다, 뭐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죠. 금고입니다. 2012번 2011 아랍사드 등 반정부 시리아를 강경진압 병 여기서 퇴출당한 시리아가 12년 만에 아랍연맹에 복구됐죠. 그래서 AL 아랍연맹 얘기고요. 전순신 변호사들 학교폭력 사건의 계기로 정부가 11년 만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근절 대책, 근절 종합 대책 이렇게 하신 2년에서 4년을 내고 수시에서 정시까지 다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13월 5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이것 해제를 선언하면서 3년 4개월 유지했던 최고 수준의 경제 태세가 풀리게 됐다. 그래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페이크이라고도 부르고요. 최근에 2020년 7월 달 원숭이 두 창이었고 코로나는 지금 끝났죠. 자, 15번 이것은 비휘발성 메모리 일정으로 전원 꺼져도 전원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냥 하드디스크 같은 건데 여기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6번 더불어민주당 주축의 야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이것으로 지정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도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교원 신구체 금융 축소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모감소, 학령 인구 감소, 배우는 연령대, 학습해야 되는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을 보았다. 18번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 그 차베스 정권 하면서 시작된 흐름으로 15년간 좌파 정권이 아니라 집권한 거에서 15개 국제 12개 나라가 이렇게 빠졌다. 바로 핑크 타이드, 핑크 물결. 19번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자.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미국 정부는 이것 세부 지침에 따라 IRA네요. 전기차 구매 보조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 기아차 중 40% 이상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제 결연을 맺잖아요. FTA 국가들과 했다. 중가 배정 국가들을 했다. 그래서 다운시킨 것들이 IRA 법입니다. 자, 필수 시사항에서 시사용어 브리핑 하나씩 살펴보죠. 자, 시작해보게 되면 이제 예, 중국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월강적이라고 합니다. 그달의 영달을 깡그리 서브에 점달목까지 앞당겨 소비하게 된다. 그러니 항상 얻어야 되겠죠. 심지어 일강적 같은 경우 홈주머니 있는 돈 그날도 전부 다 쓴다라고 하는 건데 그야말로 월급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과거 연로족과 비슷하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부모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어떤 소비를 나타내는 게 월강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코인들이에요. 여기 페페라고 인터넷 밈 많이 나오면 시바도 있고요. 이제 그 도지코인도 있죠.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래 시바코인, 그다음에 페페코인 등 등장하게 돼서 밈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어떤 인기 캐릭터 앞세워서 만든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오징어 게임 코인도 있었는데 하루 만에 폭락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런 민코인이 나름대로 이제 이 페페코인 자체는 굉장히 비싸진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터넷 상징적 코인 이렇게 비싸지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밈이란 단어를 써서 밈코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자, 면역비 청구서라고 나왔어요. 한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됨으로써 이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썼습니다만 덕택이 다른 것도 막았죠. 독감이라든지 뭐 수족구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른 병들이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성부 우리 아이들 병원에서 얘기해 수족구 엄청나게 한 달에 4배 늘었다라고 하고요. 아데노바이러스, 제 아기도 이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감 같은 감기 같은 거 떨어지지 않죠. 이게 바로 면역빛. 이뮨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CFD 계약 방식인데 아까 있었던 겁니다. 차액결제 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차액결제 거래라고 한다면 실제 증권사에다가 전문 투자자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CFD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 차액 정산을 주게 되고 11%가 이제 이윤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 이자 수수료 빠진다라는 거. 똑같이 외국계 증권사에 갖고 이제 SG증권발이 바로 이런 사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투백 계약으로 맡게 되는 거, CFD 계약 방식 이런 거 있다라고 하고 현물 주식 기초자산 없이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 증거금 40%에서 100%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해서 지금 만든 건데 실제 이제 이 서울 마이 소울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 마이 소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슬로건, 이제 모형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에 하나 골라달라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거의 뭐 진짜 8, 90년대 감성으로 지금 만든 것 같다라고 하게 되고 이게 디자인 회사가 여러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에 이걸 맡게 됐거든요. 거의 2천만 원 돈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냈다 다 별로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국민 공모로서 지금 바뀌게 됐습니다. 우선 서울 마이 소울이란 거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브랜드 이미지 상징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들의 손으로 공모전으로 이제 바뀐 케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예, 뱀부슬링이라고 하고요. 대나무 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동양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글래스 슬링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갖춘 알파고를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상에 올라가다가 간부나 굉장히 높은 고위층에 올라갈 때는 벽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아시아 출신들이 겪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시아 출신들이 일종의 유리천장 겪게 되는 거를 특이하게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 이제 대나무 천장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이 뱀부슬링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들 하죠. 자, EU 미카 법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미카 법안 같은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 규제 내용들 전부 다 포함하게 된 거고요. EU에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 어떤 권리 의무 같은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요. 어떤 20일 전 규제 당국의 백서와터 공약을 하면서 그 내용 전부 다 절해야 되고 투자 전 14일 내 구매 계약 철회 가능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법안이죠. 그러니까 14일 내 이걸 철회한다라는 거는 가격에 대해서 다운되거나 올라가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자 발행자에게 많은 요구사항을 통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기네스 펠트로 옷인데요. 이 기네스 펠트로 옷은 굉장히 수수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옷이 미우미우부터 시작해서 베라왕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이기는 스트레스 럭셔리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명품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명품인가 싶을 텐데 바로 이게 재판장이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장 출석에 대해서 이때 입은 옷이 스세해 보였지만 실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명품, 비싼 거다라고 하는 건데 명품에서도 이렇게 어떤 수수한 디자인을 하게 됐지만 정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거하면서 이게 스텔스 럭셔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겉으로 이제 명품이라고 이제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 로고리스라고 부르는데 로고가 바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좀 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라인,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되죠. 자, 고령화 사회 진입 주요국가 복지 수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스웨덴, 한국 나라 전부 초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에 나와 있죠. 이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이제 나가는 단계, 바로 그 다음 단계고요. 그래, 초고령화 사회 나오게 되는데 20%까지 이제 노년층 비중이 되게 되면 바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까지, 초고령 사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로 들어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일종의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게 되는데 이 트릴레마는요, 이상하게 GDP 복지 지출 많이 늘어나죠. 근데 국민 부담이 늘어가죠. 채무 비용 늘어가죠. 그래, 고령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국민 부담은 커지니까. 그럼 국민 부담 중에 국가가 채무하면 채무가 커지니까 복지가 떨어지고 이 세 가지가 딜레마의 3요소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되는 건데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추리라는 붙어서 추릴레마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하고 물가안전 경기부양 국제수질 세 개가 이렇게 트릴레마라고 하게 되고 세 가지가 사막하게 꼭지점에서 한 가지가 올라가고 한 가지가 떨어지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 이야기하죠. 자, 바닥콧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폐사한 개도 보이고요. 수채 엉겨 붙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끈적끈적하게 올라옵니다만 이거 자체가 유해하다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이게 썩게 되면 이제 냄새가 좀 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산소 용적량이죠. 디올을 떨어뜨려서 이 안에 있는 산소를 이 해초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해초의 시체들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괴사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시스넛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이제 그 터키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양생물 대량 폐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과다 번식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거, 녹조가 심해지니까 바닥 끝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워크에 대한 얘기죠. Stay work, work is over, 끝났다라고 하고요. 여기 choice of work, 화이트가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나왔는데 화이트 리브스 매터 이제 이런 식으로 뭐냐면 트랜스에 대해서 지워버리다 프로텍트 키즈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워크는요 과거에 이제 PC 운동 굉장히 강했었죠. PC 운동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이걸 비꼬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이크 깨우다는데 이제 과거에 워크 깨웠다, 깨워졌다, 일어났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안티워크 운동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기존의 보수층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모이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PC라는 것들을 뭐 인어공주 이제 영화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안티워크 팀에 대해서 나타나기 워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에카이어라고 하게 되면 인수를 하는데 여기서 합병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유니콘 기업들 들어오게 됐을 때 그 기업 자체 노하우도 있지만 거기는 인력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병하게 돼서 하게 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플러스 인재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사례가 에카이어의 사례입니다. 자, 거지망입니다.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이모티콘 무료만 쓰고 돈 잘 나간 선물로 해주세요 라고 하게 돼 음식사진 금지, 흰밥 김치 물은 가능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험 기간에 몬스터 2캔 사면 사치인가요? 네, 얼음물 가세요. 1%한테 사세요. 이거 말고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갖고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거짓말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자신들이 했었던 것 조금 돈을 아꼈거나 이게 낭비인가에 서로 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소비나 절약인데 이것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서 하게 됐습니다만 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것을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이 할머니 지금 이게 벤틀리법이라고 하는데 벤틀리가 어떤 자동차 브랜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입니다.
이 벤틀리고요. 이 벤틀리하고 위에 있는 이든이도 있네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바로 뭐냐면 이 부모들에 대해서 할머니신데 이 부모가 음주운전 사고로 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양육비에 대해서 바로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그 당사자한테 양육비를 요구한 법이 바로 벤틀리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큰 이제 이슈가 됐고요. 반영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음주운전 가해자에서 가열차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실제 미국에서는 이 다양한 곳들에서 이 벤틀리법이 도입되고자 합니다. GPT-4입니다. GPT-3.5 아마 이건 다 써보셨을 거예요. 전에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했는데 유료력인 GPT-4는 그 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파라미터가 미공개인데 거의 2적에 가깝다 이렇게 보게 되고 25,000단어 그러니까 3,000단어에 비해서 거의 8배 이상이고요. 텍스트 이미지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 가능하고 이 유료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답변을 하거나 실제 시험을 봤었을 때 변호사 시험에서 얘는 입력했을 때 하위 10% 나왔는데 얘는 상위 10% 값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확도가 커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에 GPT 3.5만 써보고 뭐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되는데 폴 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자체 75%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의 90% 육박하는 능력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단교민 구출장 프라미스라고 하는데 수단스도 아까 봤습니다만 한국인들 여기서 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 공군에서 이제 교민 28명 꺼냈던 작전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사기한했죠. 성남 서울공항까지 이제 오게 됐었고요. 안전하게 그 작전 이름에 대해서 프라미스 작전이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자, 미국은행 규제 지금 나왔는데 너드 프랭크법, 트럼프 행정부 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금융 규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슬로우 롤링 크라이시스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이라고 부르죠. SVB 파산됐었을 때 이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 거의 2위죠. 지금 우리나라 치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급인데 이 하나금융지주가 파산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까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게 되고 분명히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큰일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오는 갑자기 오는 파국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오는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게 바로 슬로우 롤링 크라이시스 개념입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확인해보죠.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가운데 물가가 치솟는 현상은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느린데 인플레이션 합쳐지니까 쉽죠. 슬로우 플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슬로우 플레이션이고 아래쪽에 에코플레이션 최근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슬로우 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원자적 가격 폭등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조금 덜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지금 경기 회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이 같이 일어나서 실업이 줄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천천히 나타나다 보니 되게 애매하게 나타난 게 슬로우 플레이션이죠. 2번 구글이 2024년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의 이름은입니다. 실제 이제 운영해서 켜지게 됐죠. 바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바드 테스트 버전들 지금 해서 이용 신청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클로버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진 네이버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G라든지 다른 쪽 카카오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인공지능의 다툼은 이제 하반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될 거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생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영문 약자는 자 이게 이럴 때 이제 카본 본더 어저스트 메커니즘 이렇게 부르죠. 원래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제 제도다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국경 조정 제도다라고 해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징벌적 관세가 붙게 되는 게 CBAM입니다. 그래서 2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 바이든이나 EU에서 똑같이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체들의 어떤 공약이 됐는데 이게 또 어떤 저개발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힘든 요소죠. 4번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 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은 기관 투자자가 제대로 했어요. 스튜어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죠. 나머지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연기금이나 보험사나 이런 투자 기관들이 나름대로 룰을 지켜서 이제 주주 역할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스튜어십 코드 3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세계의 국채지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보죠. 1번 전 세계 투자기관이 국채를 사들이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국채지수에 따라 당연히 사는 데 대해서 지금 가격 나오고요. 런던 증권거래소 FTSE 러셀 발표한다.
세계 3대 채권 지수 당연히 포함되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시장 접근선에 따라서 이게 미달돼 가지고요. 등재가 안 되고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4번이네요. 자, 6번. 우리나라 20세기 대표는 추상화가, 런더, 우주 등의 모더니즘 회화. 이게 한국 화가들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 많이 있습니다만 런더, 의즈라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모더니즘 화가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죠. 나머지 이제 박승훈 화백이나 이제 이완 화백들 아마 나름대로 들어보신 분 있겠습니다만 김한기는 한국 추상 미술의 가장 최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7번 미국 라스베가스에 해마다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박람회. 실제로 이걸 다뤘죠. CES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이제 한국에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가가지고 나름대로 실효를 거두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슈화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에 그냥 진행되다가 이번에 제대로 크게 열리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대로 이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첨단 기술들이 소개되는 공간이기도 하죠. 8번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형 트럭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는 이라고. 소형 트럭에 들어가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수입산 소형 트럭이다 보니까 트럭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치킨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치킨 텍스가 되고요. 이 소형 트럭에다 고율 관세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소형 트럭에서 이제 전차종까지 이제 늘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 내부적인 보호무역의 상태로서 이제 보여줬던 게 이 방식 중에 하나죠. 9번 다음 중 엘니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니뇨, 라니냐 구분하는 거 많이 했었습니다. 1번 강한 무역풍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엘니뇨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나타났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해수면 온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높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역풍이나 이런 거보다는 남해안 쪽에서 이쪽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평균 대비 0.5도씨나 높게 지속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것이 이제 다양한 다른 데다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위에 있는 무역풍 때문에 전달되는 거는 이제 작은 이제 나베의 날개 바람짓이 무역풍을 타고 커다란 변화를 줬었다 해서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2, 3, 4번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엘니뇨의 공통점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중 외래어 포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팀워크 틀리지 않고요. 내비게이션 나왔는데 내 할 때 NAVI죠. 그러다 보니까 내비 할 때 이제 어이가 아니라 I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다이나믹이 아닌 다이내믹 맞고요. 난센스 해가지고 지금 이 삭각 발음인데 그것은 넌이 아닌 난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지금 이제 길도우미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라고 하고, 몇 가지 국립국어원에서 몇 가지 한글로 이제 바꾸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선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11번 은행연합회가 우리나라 시중 8개 은행 어느 정도 산출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코픽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커스트 오프 인덱스라고 불러서 펀드 인덱스라고 불러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2번 다음 중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때 구속영장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죠. 주거지가 명확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만 있을 테니까 작게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피해자의 범행 증거를 없애는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피의자 제가 이때 상당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거의 범죄이 활성할 때 구속영장 하고요. 도망 또는 도주 우려에 대해서 의심되게 되면 당연히 하죠. 그래서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덴마크 출신 철학자로 실존주의 철학자 문헌열님. 실존주의 철학자 하면 여러 명 있습니다. 생철학자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배운 게 이제 케르케고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샤르트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이데거까지 이 정도로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죠?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죠. 거기서 나온 3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케르케고르,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 다음에 샤르트르까지 보통 이 가지 나와 있고, 생철학은 하나 빠져 있네요. 이 케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합회선 단독자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실존의 단계 형성이라고 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게 신합회선 단독자라서 그 안에 서게 된다.
실존주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실존을 찾는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본질이고 이 실존은 내가 지향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로 지금 이게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존, 이제 취업한 그 모습, 정규직에 취업한 모습,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실존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본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성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지금 하게 됨으로써 미적, 시적, 윤리적인 사명, 마지막 종교적 실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하이데거르 유명 파스칼. 예,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14번 조선시대에 일어난 다음 네 사화 중 나중에 일어난 것. 사화라고 한다면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훈구파 어떤 대립 중에서 당연히 그런 살인들이 이제 정계 진출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 당시 어떤 권모술수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수법이 능했던 훈구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순수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4번 연속의 사화를 겪게 되는데 순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갑길. 이게 뭐 어렸을 때 배웠던 거라 그렇긴 합니다만 무오사 가장 먼저죠. 김종국 조이제문 나와 있고 갑자사화 그다음에 김여사화 조광조 일사사화 이제 명종의 이제 어떤 상복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네 사화 중 가장 나중에 무갑길이니까 일사사화 3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사대 남자 메이저 골프대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GA, US 오픈, 프레이던츠 나왔네요. 브리티시 오픈.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프레이던츠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되고요. 이 프레이던츠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미국과 유럽 프로 골프 대항전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라이더컵과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PGA US 브리티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마스터즈까지 포함해서 이걸 4개를 다 하면 이제 그랜드 슬램 달성했다고 그러고 몇 명 없죠? 네. 16번 가사를 쓴 송광정천왕의 조선시대 시가 양대 산맥으로 불린 사람. 네, 그래서 손꼽히는 시저시인이죠. 그래서 이 시저하게 되면 워낙 교과서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할 거 인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 등장했었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였나요? 그래서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뭐 해동 가요 김수장이나 뭐 박인하나 김철택 다 유명합니다만 인선도 같은 급은 이제 훨씬 더 높은 쪽이죠. 17번 다음 중 연구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정연 5대 사약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비버리지 보고서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에 이제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이죠. 여기서 이제 사회권이란 거에서 이 복지제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형태를 잡게 된 게 바로 이 바이마르 헌법과 비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대 사약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이 비버리지 보고서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챙겨주기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 궁핍과 질병, 그 다음에 산업과 무지, 불결, 태만,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궁핍과 태만, 궁핍 같은 걸 하는데 불신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사약하고는 조금 다르죠. 5번, 4번입니다. 18번 구한말 고정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인 민중 계몽 단체는. 자,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 보혼 대신 해갖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에 하면 일본의 항무지 개강권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서 철회했다라고 했고, 헌정연구회라고 해서 그때 어떤 이제 입헌군주 군주에서 이제 이거 바꾸려는 거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대한자강회가 바로 그 유명한 고정황제 퇴위 반동에 대해서 이끌었었던 단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면 되고, 마지막 신민회라고 해서 고정황제 퇴위보다는 신민회는 이제 무장 독립단체 까지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가장 활동이 많았던 단체가 신민회였죠. 그래서 각 업적들에서 근회 같은 게 여성단체죠. 19번 다음 주요 공직자 중에서 가장 임기가 짧은 공직자는, 그래서 임기 자체에 대해서 숫자라는 거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같은 경우 실제로 2년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이고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6년이죠. 엄청나게 길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숫자에 대해서 다른 점들을 기억하시고, 이거 학계로 이제 묻는 문제 잘 나오죠.
20번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위성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당연히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거 우리가 이게 독일 생각하기 쉬운데 러시아 생각하기 쉬운데 러시아는 이전에 굉장히 강대국에 포함되었었던 거고요. 독일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오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0% 중국까지 미국까지 해서 미0% 중국까지 해서 5개 나라가 안전보장 이사인데 이제 가장 큰 의결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죠. 예, 그리고 10개의 비상위 이상국에 독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번 다음 중 부산국제연화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아시아 최대 규모 yes. 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시작되고요. 96년부터 했고 경쟁영화제라고 한다면 이 경쟁에 대해 서로 상을 주고 하는 게 부산영화제는 그런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하게 되고요. 도쿄 홍콩 국제영화제랑 같이 하게 됨으로써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영화제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판소리 5대 마당에 안에서 쉽네요. 춘향가 홍보가 적벽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 심청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춘향가하고 심청가 포함하게 되면 춘향가 나와 있네요. 심청가 여기 들어가고 수군가죠. 여기 없는 게 병광세가 같은 경우는 5대 판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3번 다음 주 성격이 다르는 광산곡, 레퀴엠, 위령곡, 진영곡 느낌 오시죠? 여기서 이제 광산곡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자유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레퀴엠, 위령곡, 진영곡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모차르트 이제 죽었을 때 거기서 마지막에 있던 레퀴엠 굉장히 유명하죠. 살리에리가 마지막 작곡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23번 동물의 중추신경 전제 행복을 느껴 우울이나 불안감을 줄여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불안감을 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가져온다라고 것 중에 하나고요. 세로토닌에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나 어떤 불안감을 줄여주는 요소로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사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의 기초 상식 쪽이 좀 맞춰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격달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2달 만한 번씩 이해 만나게 될 거고, 이전보다 문제난이 조금씩 높여서 출제할 가능성 크니까 준비 잘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